실제 사례입니다. 필라테스 지점을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에요. 그룹 필라테스가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개인 필라테스보다. 그래서 두 개 지점 모두 그룹 필라테스를 없애고 개인으로만 하면 매출을 더 높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달라 그래서 다시 추출을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수집 과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로 작성되어 있던 매출 장부, 그리고 문의자 상담 관리 파일을 엑셀로 넣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1호점을 볼게요. 자, 1호점을 보시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룹 개인 매출이 나와 있어요. 합계를 보면은 그룹이 8월부터 12월까지 1,700만원, 개인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600만원 나와서 평균적으로 그룹은 340만원 정도, 그리고 개인은 1,100만원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평균 매출이 한 700만원 이상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2호점 볼게요. 2호점 마찬가지로 8월부터 12월까지 그룹의 평균 매출은 616만원, 개인은 830만원 정도로 약 2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1호점보다는 덜 나지만 그래도 그룹 필라테스가 개인 필라테스보다 1호점, 2호점 모두 매출이 낮아요. 자,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이런 질문을 주신 거죠. 그룹을 없애고 다 개인으로만 하면 매출도 높아지느냐? 그거는 데이터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룹 필라테스의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이 3명의 코치 중에 마지막 박 코치의 상담률에서 하락이 된 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두 김 코치는 5명 중에 4명을 등록을 해서 80%의 상담률, 8월달은 3명 중에 3명을 등록해서 80%의 상담률, 9월달도 평균 75%, 10월달도 75%, 11월달도 100% 이렇게 높은 상담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치 같은 경우에도 80%, 80%, 75%, 100% 이렇게 평균 상담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박 코치를 볼게요. 박 코치를 보시면 7월 달에는 7명 중에 5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71%의 등록 상담률을 보였고요. 8월 달에도 5명 중에 4명, 80%의 등록 상담률로 굉장히 높은 등록 상담률이에요. 그런데 9월을 볼게요. 6명 중에 1명밖에 등록을 못 시켰어요. 상담률이 17%로 떨어졌습니다. 10월 달을 한번 볼게요. 10월 달도 4명 중에 1명으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11월에는 3명 중에 0명, 0명, 0%, 12월에도 4명 중에 1명으로 25%밖에는 못했어요. 자, 합계를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김 코치하고 이 코치는 80% 이상의 등록 상담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 코치는 어때요? 박 코치는 41%밖에는 하지 못했어요. 즉 문제가 뭐예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룹 필라테스의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이 박 코치의 등록 상담률 하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1호점은 그룹 필라테스를 없애고 개인으로만 무조건 다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박 코치를 자르거나 가리켜서 다시 등록 상담률을 80%로 만드는 게 맞을까요? 물어봤어요. 9월 달에 직원 이슈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박 코치라는 이 오후 코치 선생님이 9월 달에 퇴사를 하고 다른 분이 새로 들어오셨대요. 그러면 기존에 잘 하시던 분들이 퇴사를 하고 신입 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담률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잘 업무를 못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잘 가르치지 않아서 상담을 못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오너가 판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2호점을 볼게요. 2호점 결론부터 보면 문의자 수가 줄었습니다.
광고 홍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 7월 달에 김코치, 이코치, 박코치 여기도 세 분의 직원이 있는데 이 세 분 모두 80%, 83%, 71% 평균 78%의 등록률을 보였고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89%, 72%, 83%, 72%쭉 와서 합계 77%의 등록 상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호점은 오후에 박코치님이 상담을 잘 못해서 매출이 떨어졌어요. 근데 2호점은 3명 모두 상담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칸을 보시면 이 마지막 칸은 문의자 수의 합입니다. 7월 달에 18명의 문의가 들어왔죠. 8월 달에 8명 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반 이상으로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죠. 9월 달에 18명 중에 7명으로 줄었어요. 9월 달은 7명으로 줄었고요. 10월 달은 4명, 11월은 6명, 12월 달 4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의자 수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72명이 들어왔는데 2호점은 47명밖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2호점은 직원분들이 상담을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문의자 수가 줄었어요. 문의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광고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이거를 의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2호점 광고가 왜 바뀌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대표님께서 하는 얘기가 1호점과 2호점이 거리가 가까워서 하나로 합쳤대요. 광고를. 그리고 전화가 오면 1호점이 가까우면 1호점으로 보내고 2호점이 가까우면 2호점으로 보냈다는 거죠. 큰일 날 일을 하신 거예요. 18개 있던 문의가 9월 달에 7개, 10월 달에 4개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요? 1호점도 보면은 17개 들어왔던 문의가 13개, 14개, 10개에서 11월, 12월로 가면서 9개씩 줄면서 이 광고 홍보가 잘못된 게 1호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죠. 자, 1호점 볼게요. 1호점에 9월 달부터 광고 홍보가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9월 달, 자, 1호점 다시 볼게요. 1호점의 9월 달에 상담률이 17%로 떨어졌어요. 이때가 700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예요. 게다가 문의자 수도 9월이 10월보다 많았어요. 10월에 문의자 수가 줄었습니다. 문의자 수는 줄고 상담률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10월 달에 또 매출이 1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이슈가 있었어요. 2호점은 광고 홍보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정상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그룹이 매출이 낮으니 개인으로만 바꾼다라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자, 1호점에 직원의 이슈도 정상화를 했어요. 2호점에 광고 문의도 정상화를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매출이 오를까요? 오를 수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친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쳤는데도 매출이 또 올라가지 않는다.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럴 때에는 재등록이 잘 되고 있는지 재등록 유지율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주 2회, 주 3회 약속한 만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업이 딜레이 돼서 수업이 잘 돌아가고 않지 있는지 그런 수업 회전율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매출이 정상화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